제 이름은 한영주입니다. 오늘 37년간 다니던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교무실 책상 서랍을 비우던 손이 멈췄습니다. 분필가루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학생들 이름표, 낡은 출석부, 20년 전 학예회 사진. 하나씩 쓰레기 봉투에 넣었어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작은 봉투 2개를 건넸죠. 하나는 흰색.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다른 하나는 파란색. 얇고 가벼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 선생님.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7년. 한 번도 떨린 적 없던 목소리가요. 파란 봉투. 교감 선생님은 뭐가 들었는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죠. 서랍 속에 30년 동안 감춰뒀던 열쇠. 다시는 열지 않겠다 다짐했던 과거의 문. 그 열쇠가 지금 제 가방 안에서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거실 공기가 낯설었습니다. 신발이 4켤레. 제 것 말고 3켤레가 더 있었죠. 며느리 지우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아들 현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옆엔 현수 친구인지 뭔지 양복 입은 남자가 서류를 펼치고 있었죠. 엄마, 은퇴 축하해요. 지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밝았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죠. 축하라는 말이 이렇게 차갑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현수가 봉투를 밀어냈어요. 흰색 봉투. 위임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엄마, 이제는 우리가 관리할게요. 퇴직금하고 집, 예금 전부 효도도 계획이 있어야 하잖아요. 양복 남자가 펜을 내밀었습니다.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심장이 2번 뛰었습니다. 준비된 듯한 말투. 미리 짜온 듯한 서류. 제가 오늘 퇴직금을 받는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 맞다. 현수한테 말했었죠. 한 달 전에. 엄마 퇴직금 언제 나와?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질문이 아니라 카운트다운이었다는 걸. 저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가죽 표지. 10년 동안 적어온 가계부였어요. 그럴 필요 없다. 제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이 집, 오늘 오전에 매매 계약했다. 계약금도 받았어. 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유언장은 한 달 전에 변호사 통해서 바꿨다. 퇴직금도 예금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쓸 거야. 공기가 멈췄습니다. 지후가 입술을 깨물었죠. 양복 남자가 눈치를 보며 서류를 접었어요. 현수는 의자를 밀치고 일어났습니다. 엄마 미쳤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웃었던 것 같아요. 미쳤을 수도 있지. 하지만 정신은 또렷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몰래 잡은 근저당부터 풀고 얘기하자. 3달 전 은행 문자 왔어. 담보 설정 완료. 내 도장은 너희가 가져갔겠지. 지후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양복 남자는 이미 도망가듯 나갔죠. 거실엔 우리 셋만 남았어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저는 파란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열쇠가 딸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상의할 건 따로 있어. 내일부터 이 집은 새 주인 거야. 나는 짐 싸서 나갈 거고. 현수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저는 등을 돌렸어요. 방문을 닫았습니다.
문 너머로 지후의 흐느낌이 들렸죠.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은 고요했지만 제 휴대폰은 시끄러웠어요. 진동이 멈추질 않았죠. 대출 이자 연체 2차 안내. 납부 기한 3일. 대출 원금 상환 독촉. 법적 조치 예정. 문자를 하나씩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새 해전이 떠올랐죠. 현수가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엄마, 회사가 어려워 보증만 서줘. 이름만 빌려주면 돼. 절대 엄마한테 피해 안 가. 저는 믿었습니다. 내 아들이니까요. 서류 한 장에 도장을 찍었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3천만 원이 5천만 원이 됐고, 5천만 원이 8천만 원이 됐습니다. 현수는 말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저는 또 도장을 찍었죠. 그렇게 제 노후의 절반이 지워졌습니다. 머릿속이 가계부처럼 정리됐어요. 퇴직금 1억 2천, 집 매매 대금 3억, 빚 정리 8천, 남은 돈 3억 4천, 월세로 돌리면 월 150만 원, 생활비 80만 원, 손주 학원비 30만 원, 나머지 40만 원, 40만 원. 37년 교직 생활의 대가가 월 40만 원의 여유였습니다. 웃음이 났어요. 쓴 웃음이었죠. 지우개로 지워지는 숫자와 달리 사람의 마음은 한 번 찢어지면 다시 붙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걸 알았어요. 분필로 칠판에 쓴 글씨는 지울 수 있지만 가슴에 새긴 상처는 지울 수 없다는 걸. 아침이 됐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딸 수민이었죠. 결혼한 뒤에도 매주 들르는 아이.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얼굴이 안 좋아요. 좀 시끄러웠다. 수민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길이 따뜻했어요. 엄마, 나도 알고 있었어요. 오빠 회사 일 오빠가 나한테 비밀로 하래서 미안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엄마, 어떻게 할 거예요? 집을 팔고 작은 바닷가 마을의 책방 겸 찻집을 열 거야. 내 이름으로, 내 호흡으로. 수미는 잠시 침묵했죠.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엄마답네요. 그 결정. 응. 이제 나답게 살고 싶어.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문자 한 통. 파란 봉투 열쇠, 아직 유효합니다. 11시 소사역 사물함 23번. 심장이 3번 뛰었습니다. 30년 전. 20살의 봄. 가난과 도망과 선택이 한꺼번에 밀려오던 날. 누군가가 제게 봉투를 건넸죠. 언젠가 필요할 날이 올 거야. 그날 이후 저는 선생님이 되었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는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문을 열어야 할 시간. 소사역 플랫폼은 낡았습니다. 오래된 스피커가 삐걱대며 출발 시각을 알렸어요. 23번 사물함 앞에 섰죠.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바랜 서류 봉투 하나, 사진 5장, 그리고 편지 한 통. 사진을 하나씩 펼쳤어요. 29의 저. 교실 뒤에서 웃고 있었죠. 옆엔 남자 1명. 장민서. 같은 학교 교사였어요. 수학 선생님.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 우리는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앞에 서지 못했죠.
그 시절 미혼모는 교단에 설 수 없었어요. 민서는 병을 앓았고 저는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헤어졌죠. 잊자. 서로를 위해 편지를 펼쳤어요. 오래된 만년필 글씨. 영주야, 마음이 허락하면 마지막으로 차 한 잔만. 바다 도서관에서 기다리마. 민서. 바다 도서관. 서해 끝 마을에 있는 작은 동네 도서관이었어요. 퇴직 2년 전 학부모 봉사로 우연히 들렀던 곳. 그때 봤던 사서의 뒷모습. 혹시 그게 민서였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인 장민서.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30년 만의 이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주 선생,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따뜻한 목소리. 여전했습니다. 편지 이제야 받았어. 늦어도 괜찮소. 선생은 천천히 사는 사람이라 생각했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민서 선생님 어떻게? 편지는 30년 전에 맡겼소. 역 사물함 관리인이 내 친구였어. 당신 퇴직 소식 듣고 문자 보내달라 부탁했지.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나와 함께 책방을 하지 않겠소? 공동 운영. 절반은 내 적금, 절반은 선생 퇴직금, 수익도 절반. 결혼은 서두르지 말고. 결혼. 그 단어가 제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재혼. 69의 재혼. 현수는 뭐라 할까요? 지후는요? 손주들은요? 민서 선생님, 나는 복잡해. 알아, 천천히 생각하시오. 다만, 책방은 다음 주에 열어 선생이 오든 안 오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사물함 앞에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죠.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투명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원하는 건 간단했습니다. 내 선택으로 사는 하루. 그런데 가족은 간단하지 않았죠. 밤이 됐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현수가 문을 벌컥 열었어요. 얼굴이 상해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났죠. 엄마, 집 판돈 일부는 놔줘야지. 내가 그동안 한 것도 있잖아. 넌 내 이름을 썼어. 그게 전부야. 엄마가 뭘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현수가 소리를 질렀다. 지후가 뒤에서 말렸죠. 하지만 현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는 편하게 교사 월급 받고 살았잖아. 나는 내일 죽을 것 같았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다 안다. 너희 결혼 축의금도 회사 대출 막으려고 쓴 거. 손주 돌잔치 비용도 내가 댄 거. 나도 사람이다. 오늘부터는 나한테 쓸 거야. 현수가 주저앉았습니다. 지후가 울기 시작했죠. 저는 방문을 닫았어요. 문 너머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무너질 테니까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집은 조용했어요. 현수는 나가서 안 들어왔고, 지후는 방에만 있었죠. 저는 짐을 쌌습니다. 책, 옷, 사진첩. 37년의 삶을 2개의 캐리어에 담았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후였죠. 혼자였어요. 몸을 낮춰 앉더니 눈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어요. 기다렸습니다. 현수 오빠, 투자 원금 회수하려고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더 받으려 했어요. 제가 막았어요. 그러다 오빠랑 싸웠고 다 알게 됐죠. 지우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공증된 각서였어요. 김한영주 명의 재산에 일절 간섭하지 않으며 이를 어길 시 법적 책임을 진다. 회사 변호사 도장이 찍혀 있었죠. 오빠는 지금 멈출 수가 없대요. 투자금이 너무 커서 저는 무서워요. 어머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제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어요. 저는 지후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고맙다. 내가 처음으로 나를 어머니라 불렀구나. 죄송해요. 진작 이래야 했는데 아니야. 늦지 않았어. 저는 수민을 불렀습니다. 세 사람이 작은 주방 테이블에 앉았어요. 저는 파란 봉투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람, 장민서. 30년 전에 헤어진 사람이야. 병과 가난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어. 그런데 이번에 다시 연락이 왔어. 책방을 함께 하자고. 수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만나보세요. 저는 괜찮아요. 오빠만 설득하면 되는데. 지후가 중얼거렸어요. 현수 오빠는 시간이 필요해요. 무너지는 걸 버티는 시간이요. 그날 밤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예금 300만 원, 입금 완료. 보내는 사람 한현수. 메모 엄마, 그때 빌려간 등록금. 늦어서 미안해.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300만 원. 15년 전 빌려간 등록금. 현수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 놀라웠죠. 다 갚자고 준 돈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첫걸음은 맞았어요. 사람은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작은 변화는 희망이 됩니다. 저는 그 희망을 통장에 적금처럼 접어뒀어요. 바다 마을의 겨울 바람은 소리로 먼저 도착합니다. 간판을 걸었어요. 서쪽 끝 하루. 민서가 디자인했죠. 나무 글씨에 파란색 페인트. 바다 색이었습니다. 커피 머신이 예열되는 동안 저는 책을 정리했어요. 고전문학 사진집, 아이들 그림책. 민서가 평생 모은 책이었죠. 햇살이 나무 바닥에 눕습니다. 따뜻했어요. 첫 손님은 노부부였습니다. 새 주인이 왔다길래. 두 분은 책을 한 권씩 골랐어요. 표지 사이에 작은 꽃잎을 끼워드렸죠.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주름 사이로 따뜻함이 번졌습니다. 점심 무렵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현수였어요. 숨이 가빴죠. 엄마, 나 잠깐만. 현수는 책방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책장, 커피 머신, 창밖바다. 그리고 민서를 봤어요. 아저씨가 장민서세요? 민서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현수는 깊게 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괜찮아요. 대신 서류 한 장만 보여주세요. 제가 불안한 건 엄마가 또 우리 때문에 흔들릴까 봐서요. 저는 준비해뒀던 유원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유원장 요약본. 내 노후 비용과 책방 운영 자금은 내 명의로 보전한다. 손주 교육기금은 딸 수민이 관리한다. 장민서와의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책방 지분은 5050점 단. 내 사망 후에는 공공도서관으로 기부한다. 아들 현수에게는 3년간 반년마다 재무상담 동행을 조건으로 생활비 일부 지원한다.
현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저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엄마가 엄마로 남아줬으면 했어요. 저는 현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나도 나로 남고 싶어. 그리고 너도 내 삶을 회복해. 현수가 울기 시작했어요. 39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민서가 조용히 커피를 내렸죠. 3잔. 저는 커피를 현수에게 건넸어요. 마셔. 따뜻할 때.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셋은 같은 향을 맡고 있었어요. 커피 향이 책방을 채웠습니다. 바람이 간판을 두드렸죠. 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따뜻한 소리.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곳이 내 자리구나. 봄이 왔습니다. 책방 앞 바다가 유리처럼 맑아요. 파란 봉투에 마지막 사진을 액자에 끼웠습니다. 20살에 제가 서 있었어요. 뒤편 칠판에 적힌 글씨. 네가 네 편이 되어라. 그때 저는 몰랐죠. 그 글씨를 제가 썼다는 걸. 첫 교단에 섰던 날, 떨리는 손으로 적었던 다짐. 30년이 지나 그 글씨가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복선은 항상 제 안에 있었어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었죠. 개업석 달째 작은 낭독회를 열었습니다. 동네 어르신 20명이 모였어요. 아이들도 바닥에 앉았죠. 수미는 손주 손을 잡고 왔고, 지후는 쿠키를 구워왔습니다. 현수는 말없이 의자를 날랐어요. 사람들이 책을 읽었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시를 낭송했어요. 윤동주의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목소리가 떨렸죠. 박수가 터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민서 씨가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멈췄어요. 반지가 아니었어요. 작은 열쇠 하나를 내밀었죠. 선생, 이건 창고 열쇠요. 안에는 우리가 모은 책과 아이들이 나눌 벤치가 있어. 우리 함께 이 집을 지키면 어떻소?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요. 결혼은 천천히. 하지만 함께는 지금부터. 현수가 박수를 쳤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 어린 소리였어요. 수민이 울었고 지후가 웃었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하고 달려왔죠. 저는 아이를 안았어요. 작고 따뜻한 몸.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과목을 통과했습니다. 은퇴라는 시험이었죠. 점수는 모릅니다. 다만 시험지가 내 이름으로 채워졌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나로 사는 하루를 시작합시다. 늦지 않았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크고 따뜻한 박수.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간판이 다시 울렸습니다. 파란 봉투, 사물함 열쇠, 30년 전 약속, 흔들렸던 형광등, 떨렸던 손. 모두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집을 팔아 잃은 건 벽이었고, 얻은 건 문이었습니다. 그 문으로 오늘도 사람들이 들어와요. 할머니, 아이들, 연인, 혼자 온 사람. 모두 환영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 이름으로 커피를 내립니다. 원두를 갈고, 물을 데우고, 정성껏 따라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입니다. 오늘도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요. 규칙적이고 끝없는 반복. 하지만 매번 다른 모양이죠. 저도 그렇게 살렵니다. 매일 비슷하지만
매일 새롭게. 나로서. 민서 씨가 옆에 앉습니다. 손을 잡아요. 따뜻합니다. 선생, 행복하요?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지금이 제일 행복해. 밖에서 간판이 삐걱댑니다. 서쪽 끝 하루. 바람에 흔들려도 떨어지지 않아요. 나무 글씨가 튼튼하거든요. 오늘도 저는 나로 삽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나로 살 겁니다.